여러분들 요즘에 답답하지 않습니까? 담벼락을 보면서라도 욕설을 퍼붓고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방송용으로 욕설을 마음껏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일명 민주속풀이 세 분 모시겠습니다. 정치평론가이시죠? 유창선 박사님, 그리고 팟캐스터 망치부인, 그리고 청년유니온의 오세연 사무처장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분 동안 뭐 이를테면 이제 방담이죠. 오늘 그 국민행동 이제 출범 그 행사에 앞서 가지고 뭐 좀 이런저런 그런 이제 방담을 나누는 이제 그런 자리를 이제 맡았는데요. 저는 시사평론하고 있는 유창선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두 분 함께 지금 자리에 하신 분이 먼저 그 청년유니온의 오세연 이제 사무처장이 오셨는데요. 청년유니온 그 소개도 간단히만 그냥 한두 마디로만 좀 해주시고 인사 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오세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마 특히 그 청년 세대 이제 관점에서 좀 이제 국민행동 뭐 출범에 대한 또 이제 뭐 생각 같은 거 아마 좀 이따 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망치부인님 아마 아는 분들은 뭐 또 아실 텐데 아프리카 TV, 인터넷 TV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왜 본명을 안 쓰시고 망치부인으로 이렇게 더 유명하신지.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인터넷 모바일 TV죠. 거기서 그 시사 방송 중에서는 최다 시청자를 지금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그 유명한 이제 인터넷 방송 이제 방송인입니다. 한번 좀 아프리카 TV랑 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인터넷 개인 방송자들이 모여있는 아프리카 TV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아프리카 TV를 보실 수 있고 그 중에 망치부인을 검색하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2007년 1월 17일부터 시사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몇 분들의 그 화려한 훈장에 비해선 참 보잘것없지만 저도 전과 1범입니다. 네, 그래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TV에서는 저와 더불어서 시사방송을 진행하시는 유창선 박사님도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래 망치부인님이 아프리카 TV 하실 때는 그야말로 거침없이 하시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는 선배님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아주 제가 이렇게 공손하게 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오늘 그 국민행동 글쎄 아마 상당히 이제 의미 있고 또 중요하고 이제 어쩌면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이제 출범의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사실 뭐 지금 우리 뭐 시대가 뭐 유신이 이제 뭐 부활했다, 유신 시대가 이제 부활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주의가 뭐 아주 이미 위기에 이제 뭐 봉착을 한 지 이제 오래이고, 그런데도 정작 이거를 이제 헤쳐나갈 길이 아직은 뭐 뚜렷하게 보이지를 않는 야당이 워낙 또 이제 무력한 그런 이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16년, 17년 대단히 이제 뭐 중요한 일정들이 이제 다가오는데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고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국민행동한테 이제 좀 바라보는 여러 가지 뭐 시선들 또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여기 이제 앞에 저희 자리에 했던 저희가 이 세 사람이 또 국민행동 출범을 이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뭐 그런 뭐 좀 의견이나 주문 같은 거 이런 걸 좀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하는 거로 하죠. 어떻게 누가 먼저? 네, 먼저. 예, 오 차장님 먼저 하세요. 네, 뭐 약간 다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 어쨌든 저는 여기 계신 선배님들
그리고 청년의 어떤 삶 이런 이야기를 이해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어떤 통계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청년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물론 지난주 신문에서 청년 실업률이 11%고 뭐 15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오른 것도 물론 있지만 어떤 이런 고용 형태, 비정규직 이렇게 포괄되지 않는 이 청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인정부터 시작하면 어떤 그들의 삶을 사렵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이제 청년들의 어떤 그런 사회 경제적 처지랑 절박함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먹고 사는데 어려운 문제를 좀 넘어서 청년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바라보고 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경험 자체를 이제 차단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서 어떤 청년들의 당사자들이 또는 이제 함께 공동의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한번 해결해보자라고 하는데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제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이 뿌리 깊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정치적 힘이 우리한테 있나라고 하는 이 물음에 여기 있는 민주행동 그리고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청년유니온을 비롯해서 많은 운동단체들이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싶고 이제 그런 데서 그런 믿음과 힘의 회복 이런 것들을 민주행동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청년 세대 그런 이제 뭐 요구, 뭐 주문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발기인 명단 이렇게 저들을 이제 쭉 훑어봤습니다만은, 막상 지금 민주행동에는 청년 세대 대표 이름은 제가 잘 몰라서인지 잘 눈에 안 띄었던 것 같아요. 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 청년 유니온을 비롯해서 많이 관심을 갖거나 참여하기 좀 어려웠는데 저도 청년 유니온에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나이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94년생 이런 친구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주의 문제가 당장 이제 와닿거나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90년대생들한테는 아니다 보니까 일상에서 이제 사실은 또 박근혜 정권이나 이 사회에 문제의식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청년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이 개별의 어떤 문제의식들을 어떻게 공대공의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혹시 중동 가실 계획은 없으세요? 네, 전혀 없고요. 박근혜 정권이 창조 경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왜 일자리는 중동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답답합니다. 중동을 왜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 망치부인님도.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가 2007년부터 시사 방송을 진행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게 이제 저는 여의도에서도 한 4년 있어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구경을 했고 무엇보다 그 우리 집에 같이 사는 남자가 그 현실 정치를 지금 한 17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와 삶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던 건 노무현 대통령 때였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제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면 득달같이 이렇게 채찍을 들고 채찍질을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저희 방송을 보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선 다음에 저희 방송이 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명인이 된 데는 두 분의 공이 참 크기 때문에요. 뭐 이건 농담이었고 근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왜 왔느냐. 사실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정말 더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새마을 운동, 뭐 유신 재건 그러면서 이제 40년 전으로 역사를 지금 되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40여 년 동안 저희 세대는 저도 좀 그래서 저와 여기 우리 청년 유니온 세대는 그 민주주의 시대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유신 독재 같은 걸 하려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싸우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뵈니까 여기 우리 임원영 소장님도 계시고 함세웅 신부님도 계시고 많은 과거에 박정희랑 한판 뜨셨던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싸우셨는지 배우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맞는 투쟁의 방법들을 또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저희 아줌마들은 입이 무깁니다.
모든 게 마비돼도 저희는 입으로 싸우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우리 청년들이 뜻을 세우시면 저희 아줌마들이 온 지구상에 이 투쟁의 방향을 전파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방송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이제 아줌마시랍니 아닙니까? 아줌마신데 이 아줌마 이 주부들의 또 시선에서 이런 그 민주행동 같은 경우 뭐 또 특별히 또 뭐 주문하거나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 법한데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금 이 독재 정부들은 기본적으로 이 여성과 남성을 성적인 분열을 시켜서 성별로 대립시키고 영남과 호남을 지역으로 대립시키고 또 이 노년층과 청년층을 또 세대별로 이간시켜서 그 1%가 99%를 지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분열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같은 아줌마들에게는 정말 잘생긴 재벌 청년들을 끊임없이 드라마에 내보내고 뻑하면 옷을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화면으로 우리 이 아줌마들의 정신을 그 좀먹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작년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세월호 문제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힘이 이거구나.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그런 것처럼 그 엄마들이 화가 나니까 이 세월호 방송을 하면서 전 정말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끝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 또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배 타고 가라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고 그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을 놓고 그 팽목항에서 울먹이는 엄마들을 보면서 이게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일단 어려우면 저희 여성들은 사실 남편들이 벌어오는 이 봉투 그걸로 사실 살 수 없게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많은 경제적인 핍박 그래서 뭐 캐시어도 하고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다 하는데 사실 뭐 생활에 도움도 안 되고 그래도 참으면서 그래도 우리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죽어가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그래서 우리 아줌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 평론을 쭉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해왔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 정치 평론을 별로 이렇게 할 통로 자체가 상당히 좀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주지를 않기 때문에 뭐 모든 방송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 다 자기들끼리만 이제 하고 좀 생각 다른 사람은 마이크를 이렇게 줄 기회 자체를 주질 않아요. MB 때보다 좀 더 심해졌다는 걸 제가 이제 체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2017년까지 이렇게 쭉 내다보면은 사실은 암담합니다. 여전히 솔직히. 물론 뭐, 지금 뭐 정권의 어떤 그 위기다, 뭐 레임덕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합니다만은, 하지만은, 아주 그 냉정하게 봤을 때, 정권이 위기라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위기이고 레임덕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2016년의 총선 그리고 2017년의 대선에서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 이거는 또 전혀 다른 문제다 하는 그런 판단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그 야권 정치 세력이 지극히 이제 무력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당장 민주 세력이 정당을 만들고 이런 게 뭐 급하다기보다는 저는 2017년까지 가는 어떤 그런 이제 장정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행동에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하나는 저도 이제 발기인 명단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밖에서도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도 인식들도 그렇고 일단은 이제 70년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이제 선배 세대들이 이제 다시 이제 결집한
이런 거로 지금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아마 이제 좀 주축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선배 세대들이 이제 결집했다는 것이 갖는 어떤 든든한 이제 힘, 그 정신적인 어떤 의미 이런 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동시에 또 이 시대의 어떤 그 변화에 맞추어 가지고 좀 더 어떤 다양한 층, 다양한 세대들을 좀 끌어안는 어떤 모습 이런 것이 사실은 갖추어졌을 때 이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민주행동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87년 그 유월항쟁을 이끌었던 이제 국민운동본부를 이제 뭐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국민운동본부가 그렇게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정말 이 국민들의 생각에 반발짝만 앞서가면서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개최했었던 어떤 그런 노선이나 방향, 아마 이런 것들이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구심이 됐던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요. 그래서 앞서가기는 하되 너무 앞서가지는 말고 그저 반발짝, 많아야 한 발짝만 앞서가면서 국민과 아주 국민 정서, 국민의 생각과 밀착해서 가는 좀 그런 이제 구심이 됐으면 하는 저도 이제 그런 개인적인 바람 그런 걸 좀 말씀을 이제 드려봅니다. 더 추가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허락 맞지 마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사실 이제 제가 9년 정도를 시사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고 다 비난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그 성공과 과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이런 수준이었냐 이러면서 모두들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의 민주정부를 우리는 제대로 평가했는가, 그리고 그 시대의 과제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가, 저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 또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좀 나아질 거라는 국민들의 희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많은 또 실망과 좌절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과거의 모든 노력들을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가 되게 무가치한 것처럼 봤던 시절이 한때 우리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민주주의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런 걸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막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뜨셨던 선배님들은 뭐 명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새로운 세대들은 그 민주주의의 의미 자체를 잘 모르는 것도 있고요. 또 민주주의를 우리 시대에서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걸 아직 정립이 안 된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정부 형태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시사방송을 하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밭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정치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부터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방향과 이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송을 하겠다라는 게 저의 방송의 목적이기도 한데 아직 저의 배움이 짧다 보니까 여기 계신 많은 선배 동지분들의 많은 가르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내용이 또 너무 고루해 보인다 그러면 사실은 또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의 지혜와 그리고 저희 중년 세대의 고민과 그리고 청년들의 이 행동력이 전부 다 합쳐서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이 민주행동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많은 토론과 근데 이 토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이라는 데 강조점을 두는 것처럼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참 말은 하고 비판은 많이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힘을 모을 것인지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주행동이 그런 공격 방향을 분명히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얘기 끝나면 박수가 안 나오는데 망치부인님만 얘기하면 꼭 끝에 박수가 나요. 팬들이 많이 오셨나 봐요. 제가 동원을 좀 했습니다. 동원했어요? 동원을 좀 해가지고 목소리가 잘 들려서.
우리 오 차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라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나이 공개해서. 그렇게 이제 들었는데, 지금 자리에 많이 계시는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 싸웠던 역사나 이제 과정들, 그런 거 어떻게 많이 아세요? 어떻게 접하셨어요? 어떠세요? 오늘 선배님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시 모인 거를 보는 이 장면을 보는 뭐 소회라고 할까? 예. 네, 저는 함세웅 신부님을 역사책에서 처음 봤어요. 그 성함을. 네, 대학교 1학년 때, 네, 다시 현대사 책에서 처음 뵀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 당시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가 점점 좋아질 줄 알았지, 다시 민주주의를 외칠 날이 있을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하고, 20대를 보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또 질문을 하시니까 생각해보면, 뭐랄까, 한편으론 되게 씁쓸하고, 한편으론 또, 뭔가, 감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가슴 벅참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 책에서 봤던 민주주의를 외치셨던 선배님들이 지금 다시 이 현장에서 함께 싸워주시는 거에 감동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같은 청년 세대들과 함께 싸우는 어떤 이 방향, 이거에 대해서 또 책임감도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고민이 또 새롭게 드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마 민주행동이 이제 또 지금 20대 또 이제 30대 뭐 이제 정치적으로 또 무관심하다고 얘기를 또 하긴 합니다만은 이들 세대와 또 이렇게 어떻게 접점을 찾고 또 이들과 어떻게 또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을지 아마 이런 것도 또 이제 고민해야 될 숙제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저는 민주행동이 아마 모든 거를 뭐 다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는, 저런 게 되겠죠. 지금 여기 계신 그 선배님 또는 뭐 이제 동료분들도 이제 계시고 그럴 텐데, 그 세대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이제 큰. 저는 우선적으로, 물론 이제 그 다양한 층도 더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돼야 될 게 사실 우리 한 지금 뭐 50대, 40대 후반 다 민주화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또는 싸웠던 아니면은 앞에서 싸우지 못해도 또 마음을 같이 했었던 그런 세대들이 우리 사회는 사실 두텁게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상당한 우리 사회에 저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위축이 돼 있죠. 위축하고 또 개인들로 돌아갔고 또 무력함을 또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의 어떤 그 시대의 이런 어떤 현실에 대해서는 또 참담함을 느끼고 있고 아마 그런 어떤 그 세대가 갖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어떤 동질성, 공감대 이런 거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민주행동의 그 출범이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선은 저는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과거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었던 그 엄혹한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었던 앞에서 싸웠던 그 세대가 이렇게 다시 하나로 이제 모인다는 거 그것이 저는 더 나아가가지고 바로 지금 여기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과거의 그 정신을 갖고 아직은 살고 있는 그 많은 그 사람들한테 그 힘이 돼주고 그리고 그들이 정서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하나로 다시 모일 수 있는 아마 그런 어떤 힘으로서 자리를 한다면은 아마 그거 이상의 어떤 그 역할도 사실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더 욕심을 부리면은 더 나아가가지고 더 많은 층들을 뭐 이렇게 규합을 하고 또 더 확대를 하고 뭐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그거 이전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우선되고 더 이제 소중한 중요한 그런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도 또 70년대 말 80년대 뭐 그런 어떤 그 세대의 입장에서 사실 그 주변에 보면은 그 과거의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하지만 지금 또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쩔 수도 없는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그런 그 동료나 어떤 그 선후배들이 또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주행동이 될 수 있다면은
정말 뭐 대단히 의미 있는 출범 아니겠는가. 예, 저도 그런 생각이 오늘 막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뭐가 완성이 되는 자리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민주주의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시대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과거의 이 우리 선배님들의 경험적 지혜와 또 우리 젊은 세대의 열정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뭔가 바로잡기 시작하는, 그리고 오늘부터 이후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정말 이렇게 선배님들이 IM에서 지시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러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자라는 생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으로 돼서 일어서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 장이 열리는 곳이다 라는 것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 오고 싶은, 이거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자유로운 의견들이 막 소통이 되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같이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 차장님도 이제 아마 마이크 마지막 기회일 것 같으니까요. 예, 좀 남아있는 거 얘기했으면 좀 해주세요. 아까 자료집도 보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청년들 아까 뭐 삶도 이야기하고 통계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이러저렇게 사는 게 힘들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어떤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제가 속한 단체도 그렇고 여기 있는 민주행동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그 내용의 실체적 근거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것이 힘으로 외화가 되고 함께 노력해 보니까 해볼만하다, 싸울만하다라고 하는 그 힘이 축적이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망치 부인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청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민주주의 큰 행동에 어떤 선배님들과 청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큰 싸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장이 열리면 좋겠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더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아마 그 새로운 이제 과거 민주화운동 세대 이제 결집체가 이제 필요로 했던 거는, 지금의 그 야당이 또,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내는 그런 현실, 여기에도 또 크게 영향을 받은 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사실 야당한테만 맡겨가지고는 지금 2016년, 17년 기약을 하기가 대단히 지금 어려운 이제 환경이고, 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야당을 그냥 몰아붙이고 또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다고만 해서 그 문제가 또 풀릴 수 있는 것도 또 아닌 현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당을 어떻게 같이 하고 또 어떻게, 비판할 땐 하고 또 어떻게 손을 잡을 땐 잡고 이런 걸 상당히 좀 슬기롭게 또 여러 가지 지금 시대의 어떤 변화에 맞게 또 지혜를 같이 이렇게 좀 짜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그 과거의 그 독재 정권 시절에 70년대 또는 80년대 그때 이 민주화 세력이 가졌던 힘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아마 그것이 갖는 도덕적인 힘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민주 세력 또는 진보 세력이 모이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얘기가 또 하나는 패권. 이 문제가 아주 낙인처럼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에서 이렇게 다시 모이고 결집을 하는 이런 어떤 구심에 있어서는 이 분열과 어떤 그 패권이라는 얘기가 더 이상 좀 따라가지 않도록. 근데 제가 아까 그 발기 명단도 이제 이제 혼자 이제 조용히 쭉 봤습니다만은 그걸 보니까는 글쎄 배제, 어떤 분열, 패권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어떤 좀 신뢰 같은 걸 좀 가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뭐 다 분열이 돼 있고 다 그러면서 지금 뭐 정치적으로 보궐선거 치러집니다만은 다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 그렇게 또 각오들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정말 좀 하나 될 수 있는 아마 그런 좀 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저도 말씀드리면서
저희 얘기도 끝내고요. 뭐 특별히 잘하자 이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출범 8기인 대회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세 분께 우리한테 출범하는 민주행동에게 힘을 주십사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세 분을 좀 돌봐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오세훈 처장에게는 정규직 일자리를, 유창선 박사님께는 마이크를, 왕치 부인께는 아름다운 성대를 선물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도 욕을 많이 하시니까 목이 가셔가지고.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